서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한 그날, 철수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의 손에는 이제 분필, 가루 대신 자그마한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산골마을 부동산 중개소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그 명함은 은사님의 제자가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니 은퇴하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철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돌이켜봤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늘 바쁘고 정신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상의 연속이었죠. 학교와 집 사이를 오가며 가끔은 자신이 쳇바퀴 위를 달리는 다람쥐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과 작별할 시간이 왔네요.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자 싱그러운 산내음이 철수의 콧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그 향기에 철수는 절로 미소를 지었죠. 아,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침내 버스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정류장에 내린 철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0채 남짓한 집들이 산자락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너머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을 한복판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몇몇 노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철수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낯선 이방인의 등장이 이 조용한 마을에서는 꽤나 큰 이벤트인 모양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부동산 중개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나가던 할머니께 물었더니 친절하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알려주셨어요. 저기 빨간 지붕집이 그 집이요. 막내 종석이가 하는데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철수는 부동산 중개소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빨간 지붕 아래 행복한 터전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건물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환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아, 선생님이시죠? 은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석은 철수를 맞이하자마자 커피를 끓여내왔습니다. 도시에서 온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 소홀함이 없었죠. 그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벽에는 마을의 지도와 함께 여러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은퇴하시고 시골에 터를 잡으신다니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요즘 도시는 너무 각박하잖아요. 여기는 공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종석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버스에서 내린 순간부터 느껴지는 이곳의 평온함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서울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보여드릴 곳이 있어요. 이 마을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죠. 사실 다른 분들에게는 잘 추천해드리지 않는 곳인데 종석은 자신만의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을 철수에게 내밀었죠. 여기 보세요. 동쪽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서쪽으로는 저녁 노을이 온 산을 물들이는 광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산등성이를 배경으로 작은 평지가 있었고 그 앞으로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단번에 마음이 끌렸죠. 정말 멋진 곳이네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종석은 의외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 정도면 제 퇴직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좋은 곳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달라 보이셔서. 종석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철수였지만 한편으로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평생 살아갈 터전을 결정하는 일이니만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죠. 내일 그곳에 직접 가볼 수 있을까요?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네요. 물론이죠. 내일 아침 9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 땅을 직접 밟아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종석이 철수를 데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종석은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철수를 안내했습니다. 이 길만 지나면 바로 그 터가 나와요. 처음에는 좀 외진 것 같지만 익숙해지면 금방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산책하며 오가는 것도 건강에 좋잖아요. 마침내 그들은 작은 능선을 넘어 평평한 터에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본 전망은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종석 씨, 여기 정말 좋네요. 그런데 제가 잠시 혼자 둘러봐도 될까요? 이곳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어서요. 네, 그러세요. 저는 저기 바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종석이 멀어지자 철수는 천천히 털을 걸으며 그곳의 감촉을 온몸으로 느껴보았습니다. 발 아래 흙은 부드럽고 촉촉했으며 어프레임 집을 지을 만한 평평한 공간도 충분했어요. 마음속으로 이미 집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로운 삶,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러다 문득 터 뒤편으로 이어진 작은 오솔길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이 생긴 철수는 그 길을 따라 조금 더 산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종석에게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다고 손짓한 뒤 오솔길로 발을 들였죠. 길은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았어요.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오르니 10여 분 만에 작은 바위 절벽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전망은 더욱 장관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멀리 구불구불한 강줄기도 보였습니다. 참 좋은 곳을 찾아왔구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철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바위 위에 하얀 도복 같은 옷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수염에 맑은 눈빛을 가진 그 노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아, 네. 저는 서울에서 은퇴한 교사인데 이 근처에 집을 지으려고요. 노인은 잠시 철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무언가 깊은 경고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이 땅은 사람이 머무를 곳이 아니오. 산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지. 철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과 노인의 경고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기 아래 터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이 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기운이 있어. 그 기운을 거스르면 재앙이 따르는 법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철수는 혼란스러웠지만 어쩐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을 비우고 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게. 진정한 보금자리는 혼자 찾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부르는 곳에 있는 법이지. 철수가 더 물어보려 했을 때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에 노인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어요. 놀란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마치 환상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철수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래에서 종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종석에게 노인에 대해 이야기할까 고민했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을 것 같아 입을 다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전망이 너무 좋아서 잠시 넋을 놓고 있었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명당은 흔치 않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셨나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름다운 곳을 놓치기 아쉬웠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오늘 밤 마을에서 묵으면서 고민해 볼게요.
저녁이 되자 철수는 마을 회관을 찾아갔습니다. 종석이 알려준 대로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어요. 작은 슈퍼에서 막걸리 한 병과 안주거리를 사들고 가는 길,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노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마을 회관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철수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내려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 마을의 터를 잡을까 생각 중인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철수의 인사에 어르신들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서 오게, 젊은이, 여기 와서 앉게나. 도시에서 온 사람이 이런 시골 구석까지 찾아오다니 반갑기 그지없네. 철수는 가져온 막걸리를 내밀며 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들은 곧 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냈죠. 서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 마을을 택했는지, 가족은 있는지 등등. 철수는 성심성의껏 대답하며 금세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터를 보고 계신가? 한 할아버지의 질문에 철수는 종석이 보여준 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어르신들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선을 교환하는 모습이 영 심상치 않았죠. 혹시 그 터에 대해 뭐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철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이내 가장 고령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는 옛날부터 좀 특별한 곳이었지. 산의 기운이 강하게 모이는 곳이라 누구나 탐내는 명당이긴 한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라네. 철수는 오늘 산에서 만난 노인이 떠올랐어요. 용기를 내어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그 터 위쪽에서 이상한 노인분을 만났는데요. 하얀 도복 같은 옷을 입고 계셨고 이 땅은 사람이 머무를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눈빛을 교환했죠. 그중 한 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도사님, 우리 마을의 오랜 전설이시지. 내 아버지 때도 나타나셨다고 해. 꼭 누군가를 막으려 나타나시더라고. 다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어렸을 적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외지인이 그 터에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도사가 나타나 만류했다지. 그런데도 그 사람이 고집을 부려 집을 지었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죠? 철수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해 여름 큰 폭우가 내렸는데 산사태가 나서 집이 완전히 매몰됐지.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자리에 집을 짓지 않았어. 철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조용한 어조에서 경외감마저 느껴졌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자리는 피하는 게 좋을까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젊은이, 우리가 자네를 겁주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산에는 우리가 모르는 오랜 지혜가 있지. 그 도사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세.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그 아름다운 터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나온 철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유독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터는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도사의 경고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그곳은 눈으로 보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전망도 좋고 햇볕도 잘 들고 물도 가까이 있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종석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종석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마을 어르신들 만나셨다면서요? 혹시 뭐 이상한 얘기라도 들으셨나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어제 만난 도사 이야기와 그 터에 관한 전설을 들었습니다. 종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그런 오래된 미신까지 말씀해 드렸군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걸 믿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냥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미신이든 아니든 괜히 찝찝한 마음으로 집을 짓고 싶진 않네요. 그 터는 포기하겠습니다. 종석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프로다운 미소를 되찾았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그러시다면 다른 좋은 곳을 알아볼게요. 그때 종석의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이 또렷한 할아버지였어요. 아, 정어르신. 어서 오세요. 이분은 서울에서 오신 김철수 선생님이십니다. 정 할아버지는 친근한 미소로 철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소. 어제 마을 회관에서 얘기 들었다네. 서울에서 교직 생활하다 내려오셨다지? 철수도 공손히 인사를 건넸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어르신들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결정은 하셨는가? 네, 그 터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현명한 결정이요. 그 도사님 말씀을 존중한 건 참 잘한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선생님께 제안할 게 있네. 우리 마을 동쪽에 예전에 내 조카가 살던 터가 있는데 그 아이가 도시로 나간 지 10년이 넘었어. 그 자리는 사람의 정이 오래 깃든 곳이라 산도 편안히 여기지. 종석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아, 정 어르신 말씀은 동쪽 언덕의 그 자리 말씀이신가요? 그곳도 전망이 참 좋은데 왜 생각을 못했지. 철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곳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지금 당장 모셔갈게요. 종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마을 동쪽으로 향했어요. 산길을 따라 20분쯤 걸었을까 완만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어제 본 곳처럼 웅장하진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여기는 아침에 해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자리요.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지. 무엇보다 이 터는 100년 넘게 사람이 살아온 곳이라 산도 사람도 서로 익숙해진 곳이지. 철수는 그 자리에 서자마자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제의 터와는 다른 감각이었어요. 그곳이 그를 경계했다면 이곳은 그를 반기는 듯했죠. 여기 정말 좋네요. 그날 저녁 철수는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묵으며 아침에 본 새터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들며 날씨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비가 많이 올 것 같네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 며칠 일기예보를 보니 큰 비가 온다고 했어. 이런 날은 산에 가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가에 앉아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문득 처음 보려 했던 그 터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계약을 서둘러 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죠. 밤새 폭우가 쏟아졌어요. 빗소리와 함께 천둥번개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철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죠. 그리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철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종석의 다급한 목소리에 철수는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종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선생님이 보셨던 그 터요. 밤사이 산사태가 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도사의 경고, 어르신들의 전설,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겠죠? 다행히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선생님이 계약을 하고 뭔가 공사를 시작했다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철수의 가슴속에서는 감사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 도사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비가 그친 후 철수와 종석은 그 자리를 찾아갔어요. 눈앞의 광경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에 평평했던 집을 지으려 했던 그 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들이 뒤엉켜 있었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계곡으로 쓸려 내려가 있었고 땅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종석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이렇게 큰 산사태는 오랜만이에요. 어르신들 말씀이 정말 맞았네요. 철수는 문득 산 중턱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사를 만났던 그 자리도 함께 살펴보고 싶었어요. 저기 잠깐 올라가 볼게요. 조심하세요. 아직 땅이 약할 수 있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도사를 만났던 바위 주변은 산사태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신성한 영역처럼 보존되어 있었죠. 철수는 그 바위에 앉아 아래로 무너진 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지막이 속삭인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져갔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철수의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경외감, 두려움, 그리고 깊은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내려와 종석과 함께 마을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결심했어요. 어제 정할아버지가 보여준 그 터에 자신의 새 삶을 시작하기로, 그리고 이 마을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로, 그 도사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로 말이죠. 종석 씨, 정 어르신이 보여주신 터,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요. 종석은 밝게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곳이라면 선생님께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은 모두 철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듯 했어요. 마치 도사의 경고를 존중한 현명한 사람을 대하는 특별한 시선이었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조카가 도시로 떠난 지 오래되어 터가 방치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와서 살기를 바랐다고 했어요. 가격도 철수의 형편에 맞게 배려해 주셨죠. 종석은 모든 서류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고 일주일 만에 그 터는 공식적으로 철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을 지을 일만 남았네요. 제가 좋은 목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종석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죠. 어르신, 새 터에 집을 짓기 전에 어떤 의식이나 예를 올리는 게 좋을까요? 이 땅과 산에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정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선생님은 남다르시네. 옛날부터 우리는 새 터에 집을 지을 때 산신께 예를 올렸지. 내가 알려드릴 테니 함께 준비해 봅시다. 이틀 후, 이른 아침, 철수는 정 할아버지와 마을 어르신 몇 분의 도움을 받아 간소하지만 정성 어린 제사상을 차렸어요. 정갈한 흰옷을 입고 맑은 샘물로 손을 씻은 뒤 차례차례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이 낯선 사람이 이곳에 터를 잡고자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며 살겠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철수의 진심 어린 기도에 마을 어르신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의식이 끝나고 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땅과 산이 그의 존재를 허락한 듯한 느낌이었죠. 이제 시작해도 되겠네. 집은 어떻게 지을 생각이요? 크지 않은 한옥 스타일로 지으려고요. 자연과 어울리는 집이었으면 해서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마을에 한옥 짓는데 명장인 박목수가 있지. 그에게 부탁하면 좋을 거야. 그렇게 집 짓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박목수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손이 야물고 솜씨가 좋았습니다. 철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선생님, 이 기둥은 단단한 소나무로 해야 합니다. 겨울 찬바람을 막아주고 여름 더위도 견디게 해줄 거예요.
집을 짓는 동안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누군가는 점심을 가져오고 또 누군가는 농사일 틈틈이 와서 일손을 보태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관계가 점차 따뜻한 정으로 변해갔죠. 선생님, 우리 마을 축제 때 꼭 오세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온 마을이 모여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예요. 이장님의 초대에 철수는 기쁘게 응했어요. 서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골 마을의 공동체 문화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2달 후 집이 완성되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의 한옥이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공간도 있었고 뒷뜰에는 편안히 앉아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정자도 마련했죠. 정말 멋진 집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박목수님.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즐겁게 일했어요. 도사 말씀 잘 들은 양반이 사는 집을 지어드리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철수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작은 집들이 잔치를 열었어요. 모두가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막걸리 한 잔을 들며 철수에게 말했죠.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 되셨네.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은 철수는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그를 반기는 듯했어요. 서울에서의 복잡한 삶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죠. 이듬해 봄 철수의 집 마당에는 색색의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직접 가꾼 텃밭에서는 싱그러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담장을 따라 심은 담쟁이 덩굴은 푸르게 뻗어나가고 있었죠.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요로운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철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뒤뜰 정자에서 명상을 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했던 의식이 어느새 그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죠. 자연과 대화하는 시간,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평온한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의 작은 기도는 산으로,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안개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죠. 그는 이제 산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구름의 모양으로 날씨를 예측하고 풀벌레 소리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철수를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으로 여겼어요. 그의 교사 경험을 살려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작은 독서 모임도 만들었죠. 도시의 지식과 시골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배움의 장이 열린 셈이었습니다. 철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손주가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마을 주민들의 감사 인사에 철수는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농사의 이치, 자연과 공존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서울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가치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자신을 이 땅으로 인도해준 그 도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작은 비석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정성껏 돌을 다듬고 정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글귀를 새겼습니다. 이 자리에 사람의 정을 다시 심습니다.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그 비석은 철수의 집 입구에 자리 잡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며 철수의 다짐을 상기시켜 주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신기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끔 새벽녘 산책을 나갔다가 멀리서 하얀 도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가가려 하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철수는 그것이 자신을 지켜보는 도사의 모습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나요? 이 땅과 함께 잘 살고 있나요? 바람소리만이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지만 철수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산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었으니까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모두들 그 옛날 산사태가 났던 일을 떠올리며 불안해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마을 어디에도 큰 피해가 없었어요. 특히 철수가 살고 있는 터는 마치 보호막이 쳐진 듯 비의 위협에서 안전했습니다. 철수 선생님이 정성으로 산을 대하니 산도 우리 마을을 지켜준 게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철수는 겸손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 결코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죠. 오늘도 철수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정자에 앉아 있습니다. 5해 전 서울에서 은퇴한 교사였던 그는 이제 산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 지혜로운 마을 어른이 되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고 맑은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진정한 스승을 만났다. 산이, 바람이, 그리고 그 도사가 내 삶의 스승이 되었다. 철수는 오늘도 고요한 산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마치 그 도사가 아직도 그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와 경외의 삶이야말로 자신이 찾아 헤매던 진정한 보금자리였다는 것을.